자, 이번엔 극대와 극소의 정의. 첫 번째, 최대치수의 정의부터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죠. 보면아, 최대치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는 거 있어? 뭐라고? 적응값이 없다. 네, 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f가 x는 a에서 최대값이니까 최대값 fa를 갖는다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 했지? 네. 그렇지. x에 뭘 대입해도 이 항상성립하니까 절대 부등식이다. 따라서 최대치수는 절대 부등식으로 정의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이제 쓰이니까. 자, 최소는 채워다 그럼 불러주세요. 그렇죠. 뭘 대입하든 f에는 작은 값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극대수의 정의 영어로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인데 그 의미, 로컬이라는 자체가 따라요. 어떤 열림만. 그래서 얘를 로컬 맥시멈으로 해주지만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면 이런 느낌이에요. FA가 최대가 되는 어떤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해야지. 따라하세요. 최대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 FA를 따라서 극대값 이란 그룹을 약속을 한 거야.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를 만족하는 열린 구간이 하나로 존재하는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데 주로 따라하세요. A 근처 좁은 열린 구간. 그걸 보통 따라서 A 근방. 정확히는 따라서 X는 A 근방. 이라고 하면 얘 A 근처, 좁은 근처를 본다는 얘기인 거야. A 근방으로 좁은 열린 구간 이렇게 잡아주면 이 열린 구간에서 FA 값보다 큰 값이 없죠? 이걸 보고 따라하세요. 이 열린 구간에서 FA가 최대값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는 FA는 무슨 값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때값이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따라가 F가 X는 A에서 그때값을 갖는다. 그럼 그때값 FA를 갖는다 라고 얘기해 주면 약속을 을 갖는다. 그럼 FA는 그때값이다 라고 틀린 말은 아니야.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따라가면서 그때가 되는 지점 줄여서 따라서 그때점 그리고 따라서 그때점의 함수값 다른 말로 따라서 그때점의 y좌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값 따라서 그때값 극소값 극소값은 무슨 뜻이냐고 보면 따라서 FA가 최소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그럼 그 시점을 우리가 따라서 극소점 극소값 극소값은 y좌표를 말하는 거지. 따라서 그때점 극소점 합쳐서 줄여서 뭐라 부르는 거예요? 극점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극점이라고 부르고 따라서 그때값 극소값 두 개 하나로 묶어서 그냥 무슨 값? 극값 이렇게 부른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의 정의 로컬 맥시멈이에요. 로컬에서는 최대값이다 라는 뜻이야. 로컬이 뭐냐? 따라서 어떤 열린 구간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얘가 맥시멈이다 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얘 정의는 로컬 맥시멈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최대값이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이게 로컬 맥시멈의 뜻이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시간을 누가 나한테 극소값의 정의가 뭐야? 물어보면 아무도 알 수 있어. 최소가 되는 열린 구간. 맞아요. 그 값이 최소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그럼 그 점은 우리가 극소점이다. 그때 y좌표를 극소값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죠. 극대극소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 첫 번째 최대극 정의. 정확히는 따라서 최대값의 정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무슨 부등식에 줄여 분류를 했죠? 절대 부등식. 이 절대 부등식이 성립한다면 얘는 f가 x는 a에서 최대값 fa를 갖는다라고 표현하는 약속을 했어요.
보여나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 풀어 설명하면 누가 어디서 아니고 최대는 지점이에요 지점. 다시 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따라하세요. F가 X는 A에서 최대값 FA를 갖는다. 이거 읽어주면 돼요. 그럼 다시 보죠. X가 F가 X는 A에서 F 최대값 FA 그렇지 FA라고 그렇게 말하면 잘했어. 자, 두 번째가 우리가 예를 이용해서 그때의 정의 그때를 정의했어요. 어떻게 되죠? 최대값이 되는 열린무한 그렇게 말을 해주면 돼요. 우리가 fx가 f인 열린무한 정의 이거를 한글로 표현하면 따라하세요. FA가 최대가 되는 열린무한 존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뭐나 그러면 극소는 어떻게 정리했죠?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줘요? 누가 어디서 뭘 한다? X가 FX가 최소값을 낸다? 뭐의 정의를 물어봤는데? 극소값을 낸다. 다시 보죠. fx가 x에서 그렇죠. 이거는 극소값 fn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하세요. 최대의 정의? 그때의 정의? 네. 자, 그러면 이건 너희가 쓸 수 있겠어? 이거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러고 이거는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이거는 한글로 풀어서 써볼까요? FA가 아니면 이 식 그대로 쓰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A라는 지점이었다면 너희가 채워 쓰는 거야. A 이렇게 된다면 채워 이 상황을 뭐라고 말할 거라고요? fx가 x는 A에서 네, 정확해요. 가진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보통 갖는다라고 해요. 갖는 이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자, 프린트에 채워 써보세요. 최대값이면서 동시에 극대값인가요? 여기서는 이 상황은 넣어진 지금 극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최대값 fa를 갖는다라고 했대요.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대값 fa를 갖는다라고 해도 둘 다 맞아요. 지금 이 상황은. 이제 극대값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는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 너 혼자 10번 반복해서 말하면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지금도 딱 말할 수 있어. 나 딱 쳐다보고 말할 수 있어. F가 X는 A 최대값 갖는다?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되는 거죠? 극대값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F가 X는 A에서 극대값 FA를 갖는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 준 거죠? fx가 조금 해요. 간단히 표현하면은 그냥 아까 fx가 f의 이하인 이게 항상 생깁니다. 따라요. 구간 내의 정확히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해줄게. 따라서요. 구간 내의 모든 x에 대하여 fx가 f의 이하인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이 구간, 이 열린 구간 내에 모든 값을 다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부등식이에요. 시원하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극대 극소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극대 극소가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하는 걸 따라하세요. 극점조사, 극값조사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알아봐라? 그러면 얘가 로컬 맥시멈인지 미니멈인지 체크를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걔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된 열린 구간이 있는지를 보면 돼. 문제가 뭐냐? 따라 구간에서의 극점조사. 구간의 모든 지점을 다 로컬 맥시멈에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따라서 극점 후보. 극점이 될 수 있는 후보들만 다 추려서 걔네만 보고 나머지는 극점이 될 수 없다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 동안에는 극점을 절대 못 가져요. 감소하는 동안에도 극점을 못 가져요. 그러면 극점을 가지려면 일단 증감이 변하거나 아니면 불연속이거나 이런 케이스밖에 안 되니까 후보를 우리가 정해주는 건데, 아까 특강 시간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극점 후보는 4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양끝점. 예를 들면 여기 색칠되어 있죠? 그럼 열린 구간 이렇게 적으면 얘는 이 지점에서 극소를 그린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과 과정에서 구간의 양끝을 극소랑 분리해서 부르는 바람에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이것도 극소점이에요. 고등학교에서는 양끝값이라고 따로 얘를 분리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양끝점이 극점이냐를 물어보는 건 교육과정상 내면 안 되는 거긴 해. 양끝점은 바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따라하세요. 불연속점. 불연속점은 극점이 될 수 있다. 불연속 지점인 거죠. 자, 불연속점 내가 2개를 준비를 했어요. 자, 첫 번째 여기를 A로 두고요. 여기를 B로 둘 건데, 보이나 혹시 A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아닌지 이유까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극소예요? 왜요? 오, 맞아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따라가. A보다 작은 값이 없다? 그냥 다른 말로 A가 최소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돼. A를 포함한 A 근방의 열린 구간에서 FA가 무슨 값이라서? 최소값이라서 얘는 로컬에서 최소값이고, 그럼 전체로 봤을 때는 무슨 값이라 말할 수 있다? 극소값, 극소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라고 표현해도 괜찮아. 너가 표현하는 것도 맞아요. 채원아, B에서는 극점 조사 한번 해볼래? 뭐요? 왜요? 네. B 근방에서 그렇죠. B가 FB가 최대다면 최소하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저 FB라는 값은 네, 그때도 아니고 극소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잘했어. 자, 그 다음에 따라서요. 첨점도 첨점이 무슨 어떤 점이냐면 따라서 뾰족한 점. 왜 뾰족하냐? 좌미 범위가 달라서 뾰족해진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말해요. 따라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지점. 그래서 여기서 2개를 준비했어요. 하나, B만 있고요. C만 있고요. 여기 1점도 첨점이에요. 첨점 B라고 볼게요. 보현아, B는 첨점이, 이 첨점인데요. 극점일까? 극점이 아닐까? 네, 근거를 설명해 주면. 네, 그래서 얘는 극대에서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네, 잘했어. 채원아, C는? 극대점이죠. 왜요? 맞아, 그렇게 말해주면 돼요. C 근방에서 역시 최다. 그럼 극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첨점은 따라서 첨점은 극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직접 확인을 해야 돼. 정의를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서 기울기가 0인 지점. 정확히 이제 F'X가 0인 지점 또는 F'A가 0인 그 A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지점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여기 내가 3개를 준비했어요. 하나, 둘, 보이나 여기서 이 3개의 기울기 0인 지점 중에서
각각을 극점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기울기 0인 지점은 어떨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떨까요? 극소점. 세 번째는요? 네,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의 특징 따라가세요. 극대이면서 전체로 봤을 때 얘보다 큰 애 있어 없어? 없지. 따라서 극대이면서 최대. 극대점이면서 최대점이야. 이 친구 볼까? 극대점이니? 네. 최대점이니? 아니야. 얘는 극대. 최대는 아니야. 이 친구 극소예요. 하지만 얘보다 작은 애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서 최소는 아니야. 이 친구는 어떨까요? 극소인데 최소가 될 수 있을까? 얘가 제일 낮아 보이거든. 내가 보기엔 애매해 보이긴 한데 얘가 제일 낮은 값이라면 여기가 극소이면서 혹시 최소다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최소는 전체 구간에서 보는 걸 얘기를 하고 극대 극소는 이 안에 있는 어떤 아주 좁은 열린 구간에서 최대냐 최소냐를 판단하는 로컬 맥시멈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로컬에서 최대 최소. 자, 그래서 극점 호구가 있는 게요. 만약에 최대값을 찾아라 그랬을 때 내가 이 친구가 최대라 그랬죠? 따라서 최대값은 극대값 또는 양대값. 이 값 중 가장 큰 값이 극대값이다, 최대값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극대값 두 개 있죠. 극대값 두 개, 양값, 여기 정의 안 되네. 셋 중에 제일 큰 얘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극소값은 미안해. 따라서 최소값은 극소값 또는 양끝값. 절대 부분식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소 아니면 양끝 중에 제일 작은 애가 최소구나, 최소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극소 하나, 양끝으로 칠 거야. 교육과정식 양끝점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 셋 중에 가장 작은 점을 따라서 최소점, 최소 지점이라고 말하면 돼요. 극소점, 얘는 극소 최소, 얘는 극소. 근데 교육과정상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긴 하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극점호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모르는 게 낫다. 그래서 극점을 조사해라. 그러면 이 그래프에 불연속 지점이 있는지, 천점이 존재하는지, 기울기 0인 지점에서 어떤지를 다 확인해 줘야 되는 얘기예요. 그게 따라하세요. 극대의 정의. 정확히 따라서 극대 극소의 정의. 이 후보들에 대해서 다 로컬 맥시멈 또는 미니멈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불편해.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개념을 더 풀고 오는 거죠. 자,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 잘 써야 되나? 네. 양끝점, 불연속점, 천점, 기억 여기점씩 써볼까요? 순서는 상관없지만 양끝점은 바로도 이렇게 해버립시다. 닫힌 구간에서의 극점 조사는 교육과정을 안 하는 것 같긴 해. 구간에서 조사할 건 열린 구간에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대 최소는 여기도 써볼까요? 따라서 극값 또는 양극값. 네, 극값들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양극도 포함시켜야 돼. 극값 또는 양극값 중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따라서 극대극소와 미분계수.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증명을 아까 특강때 했는데 한 번 더 해봅시다. 따라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게 일단 기본은 열린 구간이야. 그래서 따라서 그 열린 구간 내에서 극값을 가지면 기울기가 0이다. 그래서 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열린 구간 내에서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면 거기서 무조건 뭐 보장된다라고 그랬죠 아까? f 프라임 이게 뭐야? 되게 증명 기억하니? 월피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얘는요 처음 들고 증명은 혹시 영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자, 같이 한번 그러면 복수 발견을 해봅시다. 증명은 많이 해도 너무 많이 돼요. 자, 극값을 가지면 기울기가 0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극값이라는 건 극대값일 수도 있고 극소값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번 극대값일 때 뭐 가정을 하고 기울기가 0인지 알아볼게요.
x는 a에서 극대점 또는 극대값을 가질 때의 상황. 그러면 그때 정의가 딱 떠올라야 돼. 따라하세요. fx가 fa 이하의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자, 이거는 따라하세요. 그때의 정의. 의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가진다 했으니까 저거인 열린 구간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서 외워야 될 건 뭐냐면 그 핵심 포인트는 외워놔야 이거를 외울 수 있거든. 너네는 외울 필요는 없고 나는 이거 외우고 있어. 그래서 따라하세요. 미분계수 정의권을 만든다. 일식변형에서 미분계수 정의 모양을 만들어서 증명을 하는 거였던 건 알고 있어야 이거는 기억을 할 수 있고. 근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내가 할 때마다 나는 힌트를 주는 거고. 자, 그러면 자 넘길게요. 어디가요? 참고로 여기는 이거는 따라가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열린 거에 존재한다고 한 거예요. 항상 성립해야 돼. 자, 그래서 이거 넘기고 또 그러면 성립해야겠죠? 이것도 항상 성립해야 돼요. 이 구간에서는 여기까지겠죠, 언니? 자, 그랬을 때 내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 꼴을 만들어내니까 x-a로 나누려고 해요. 채원아,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네. 맞아요. 부호가 중요해. 양수는 그대로인데 음수는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요? 그래서 뭘 할 거예요? 네, 너무 잘했어요. 1번 케이스였죠? 1-1번. 그건 어떻게 됩니까? 작다. 이렇게 만약 전제를 깔고 그럼 1-2번 하면은 채원아 뭐라고 합니까? 이거 두 가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x-1을 받고 이러면 미분계수 정의 꼴이 되는 거야. 자, 문제가 하나 있었죠. 리미트 x가 a로 볼 때 fx-fa 나누기 x-a 하고 그거만의 반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뭐가 문제였을까? 그렇지, x가 a보다 작을 때니까 그렇지, a로 갈 때는 안 되는 거야. 채원아, 왜 a로 갈 때 안 되는 거지? 맞아요. 두 개 다 이런 다랑 합쳐버린 거니까. 그럼 얘는 그 중에서도 왼쪽 좌극하면 된다라고 바꿔 쓰는 게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럼 보나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 그 다음 뭐 했지 기억나니? 이게 누구의 어디에서 이거? 네, 정확해요. 그렇게 말해주면 돼요. 그래서 좌미가 0 이상 어쩔 거야? 어떡하니? 어떡하죠? 써볼까?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 x-a분의 fx-fa 가 0이야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정리 또는 성질 이런 걸 배울 때는 이유 없는 제약 조건은 없어요. 뭔가 제약 조건이 처음에 걸려있다? 그러면 그게 증명 과정에 쓰이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붙어있는 거고, 이거 아무 함수에 대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뭐가 되는 함수 중에 라고 했죠? 미분가능. 저게 조건이 괜히 안 쓰였죠? 그럼 저걸 일단 의심을 해야 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따라서 미분가능 하면 좌미는 우미는 미분계수. 이렇게 오면서 안에 스크립 때문에 귀찮아서 짧게 썼는데 F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구간 내에 있는 어떤 A라는 지점에서도 미분 가능해야 되겠지? 그러면 A에서 미분이 가능할 거예요. 미분 가능하다. 그럼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따라서 좌미는 우미는 미분계수. 따라서 좌미, 우미, 미분계수 하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로 갈 때 이게 좌우잖아요. 여기는 그냥 미분계수가 아니겠죠? 이게 미분계수야. 따라하세요.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너무 길어서 우리가 기록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라고 줄쓰기로 했죠? 이렇게 줄쓰기 약속을 문제. 따라하세요. 미분계수. 이것도 뭐라고 읽어줘야 돼? 미분계수. 또는 미분계수? 순간변화율? 평균변화율? 접선의 길기 라고 표현해서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미분가능에서 얘네 셋이 좌미분이 미분계수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 그 이렇게 이름 붙여줄까요? 자, 1-1의 부등식은 A, 1-B 부등식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조건, 미분가능 이렇게 되니까 A, B를 바꿔 생각할 수 있다. 왜냐면 따라서 하고 F 프라임 A 여기서 F 프라임 A 여기나 왜냐하면 하고 왜냐면 A형 그리고 ABC 굳이 이렇게 설명시켰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바꿔줄 수 있고 따라하세요. F 프라임 A가 0 이상이면서 0이야.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FA 값은 몇 밖에 없는 거지? 따라서 FA가 몇이다? 그래서 X는 A에서 극대를 가질 때는 F 프라임 A가 몇인 거 확인? 여기 거 확인. 자, 2번에서 이제 X는 A에서 뭐일 때? 육수일 때. 1과 동일한 논리로 F 프라임 A가 0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 그래서 따라해봐. X는 A에서 극대를 가지면 기울기 0. 뭐를 가져도 기울기 0? 속성을 가져도 기울기 0. 따라하세요.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미분계수가 됩니다. 증명이 맞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증명 과정에서 공부할 것들이 좀 나와요. 첫 번째, X에서 극대를 가진다. 그러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연립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여기 지금 누구의 정의가 나온 거야? 극대의 정의라고 말해요. 뭐의 정의라고요? 이거를 따라가세요. fx가 f의 이하인 연립 구간이 존재한다. 다른 말로 플러스 표현하면 따라가세요. fa가 최대값인 연립 구간이 존재한다. 그럼 이 최대값의 정의가 있어요. 이게 로컬에서 최대값이 존재한다는 이 극대의 정의가 나오고 여기 극대의 정의가 나왔어. 그 다음 11 변형에서 무슨 꼴로 변형할 거라고요? 미분계수 정꼴로 변형을 할 거야. 변형한 과정에서 이제 X-를 나눠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나누는 식이 양수인지 무슨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했어요?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야. 너네가 이제 어떤 문제를 풀다가 이거 나눠야 되는데 이게 양수야 모르겠다 하면 뭐 하면 된다는 얘기야? 케이스 나눠서 풀면 된다는 얘기야. 문제 풀 때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로 X-를 나누고 리미트 했을 때 따라서 부등식의 극한을 취하는 뭐가 붙는다? 등호가 붙는다. 함수의 극한의 등호를 복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는 원래 부등식의 등호가 원래 있어서 상관은 없지만 그냥 복습하기 좋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범위가 제한됐을 때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는 못 취하게 될 수도 있다. 여기서는 a-만 취할 수 있었고 이 범위에서 a 플러스만 취할 수 있었죠. 자, 그랬을 때 하나는 0 이상, 하나는 0이 안 돼. f가 뭐가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기 때문에 구간 내에 있는 어떤 원소인 a에서도 미분이 가능해야만 해. 그래서 f가 x에서 미분이 가능하니까 미분 가능의 정의 따라하세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따라하세요. f 프라임 a가 존재한다. 또는 따라하세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극한값을 따라서 미분계수의 정의. 이거를 한글로 풀었으면 따라하세요. f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이게 미분계수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 극한값이 존재한단 말이야. 동치 이거야.
따라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똑같은 말이죠. 여기 미분 가능성 정의를 했어요. 자, 여기 극한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무슨 극한 무슨 극한이 같아야 된다? 정확한은 어떤 따라서 평균 발전을 정확한 중에서 무슨 미분계수? 정의미분계수. 이거는 누구의 뭐?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줄여서 미분계수 따라하네요. 정의는 음이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뭐가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하다. 동치니까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좌미랑 동이랑 다 미분계수로 바꿔서 써줄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따라서 FA는 A 조건이 FA는 0 이상으로 바뀌고요. 이 조건이 FA가 0 이하로 바뀌고요. 그리고 둘이 같은 값이니까 이거는 둘 다 완전 다르고 경이 때밖에 또 증가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도 한번 써보고 채원이는 특강 영상 부를 때 거기 있는 걸로 한번 풀어보세요. 약간 다르겠습니까? 따라 써봅시다. 따라하세요. 극대극소와 미분계수. 극각과 미분계수. 최대최소와 미분계수. 네, 이 개념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내 기분에 따라 그들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데 여긴 내가 극대극소와 미분계수라고 써놓은 주로 극대극소와 미분계수 아니면 최대최소와 미분계수로 써놓긴 해요. 4번 극대극소와 미분계수. 자, 이거 양 끝이 극점인 경우는 제외로 보는 거야. 그래서 무슨 구간이라고 본 거죠? 열린 구간. 따라서 미분 가능한 사 F가 열린 구간에서 극값을 가지면 그 지점의 기울기가 몇이다? 0이다. 그러면 F2가 열린 구간 내에서 극값을 가진다? 기울기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쓸게. 그 지점에서 이게 A일지 뭐 B일지 O일지 모르겠는데 극값 가지는 그 지점에서 기울기가 몇이다? 0이다. 이렇게 말을 쓸게요. 그냥 이게 참고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배우면
3, 4차원에서 그래프를 다루게 되는데 엄밀하게 정확히 그리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뭔가를 더 배우게 되는데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연속함수 f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질 조건을 물어보면 우리가 따라서 극점 후보를 찾고 극대극소의 정의로 판단.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그래서 우리가 와 좀 더 쉽게 할 방법 없어. 너무 불편한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따라하세요. 연속함수의 극점조사를 우리가 배우네요. 아 이거 4번 이게 있었어요. 연속이라면 극점을 좀 더 쉽게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연속함수라면은 기울기 0지점 미분 가능해 미분계수가 있다니까 미분계 가능한 구간이 있거든요. 얘도 되고요. 얘도 돼요. 첨첨도 연속인 함수에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무슨 점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내가 정의로 가야 돼. 정의 이용해서 극점 판단해야 되고요. 근데 불연속이 아닌 연속인 구간에서는 따라하세요. 연속함수의 극점 조사. 굳이 정의를 안 써도 돼. 아래 써놓은 얘를 이용해서 극점 판단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어떤 구간에서 극점 조사해라라고 하잖아? 그럼 따라하세요. 연속인 구간 확인. 그 구간에서는 이걸 쓰면 되고요. 불연속인 지점이나 그런 구간, 불연속인 지점에서 뭘 해줘야 돼요? 정의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분이 자, 구간에서 극점 조사해라. 그럼 무슨 구간부터 체크해야 된다고? 뭐가 보장되는 구간? 연속이 보장되는 구간부터 찾아야 돼. 왜요? 그러면 그냥 개꿀 쓱싹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연속일 때만 이걸 쓸 수 있고 연속 아니면 못 써? 그럼 불연속 지점에서는 이걸 쓰면 안 돼요. 그럼 뭘로 확인해야 돼요? 정의를 이용해서 여기서 최대 추적을 될 수 있는지 얘를 이용해요. 이렇게 시원 여기 극점 몇 개 있을까? 한번 틀려볼까요? 극점이요? 극점이 3개. 그렇죠. 하나, 둘에다가 원제도. 그렇죠. 3개.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연속하면서 정의 쓰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매번 그릴 때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는 표로 내가 그려줄게. 따라하세요. 원함수의 증가변화. 증가함수 연속인 애들은 감소하다 증가한다? 그럼 무슨 점이 생기는 거 확인? 극소점. 증가가 감소한다? 그럼 무슨 점 생기는 거 확인? 그때 처음점에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고 증가하다 감소하면 무슨 점? 그때 그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무슨 점? 그래서 내가 연속이면 개꿀이네. 여기다 그냥 따라서 이거 쓸까? F의 증가 다 생기면 증가함수가 몇 서? 좀 거쳤겠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불연속이면 아닐 수도 있어. 발레를 한번 보여줄까? 따라서 증가하다가 증가. 근데 무슨 점 생겼어? 그때 좀 생겼죠?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도함수의 모아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얘를 표로 이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F 극대 극소 F가 극대가 되려면 뭐 하다가 증감이 뭐 하다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증가하다 감소해야 되고 극소가 되려면 증감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지. 그럼 극소 좀 생겼겠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 판단 쓱싹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근데 식만 주어져 있고 그래프가 없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쓱싹 하던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 얘가 증가하려면 증가하고 있으면 그때 얘의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사실은 정확히는 따라서 0 이상. 근데 그럼 0 이상이라고 쓰기 너무 불편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플러스라고 쓰는데 정확히는 0 이상이면 예를 들면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얘는 요 구간에서 양수니까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기울기 0. 그리고 또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기울기 0 하고 이제 뭐 한대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보잖아. 기울기 0, 기울기 0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 0이지만 증가하다가 증가했다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여기는 극점이에요? 극점이 아니에요? 극점이 아니에요. 이 친구 볼까요? 도함수 뭐가 뭐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로 바뀐 거라서 이제 무슨 점이 생겼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자면 부호가 변해야 되지 무조건 플러스 1이라고 입천가 0 되면 괜찮아요. 0 이상에서 0 이하로 바뀌면 원래 엄밀한 표현인데 그 말이 너무 이게 보기 불편하니까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해놓는 거야. 그거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외우기 편하기 위해서 간략화해서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극소는 도함수 부호가 뭐에서 뭘 바뀌면 되었을까요? 이렇게. 자, 이 개념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야 이걸 정제 썰 때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시험 이 개념 이게 뭐라고요? 맞아요. 연습방제 국정조사 몇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뭐야? 첫 번째 방법 누구의 뭐로? 그렇지. 두 번째는 그렇지. 이렇게 딱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걸 뭘 배운 거냐면 따라하세요. 극대극소의 정의, 극정 후보, 연속함수의 극정조사 이렇게 배운 거고 따라하세요. 함수의 구간 극정조사. 어떤 구간에서 극정조사를 해라라고 하면은 모든 지점을 다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따라하세요. 연속인 구간 확인. 연속인 구간이 있으면 불연속인 지점도 있을 거 아니야. 불연속인 구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불연속 지점, 점이 다른 지점이에요.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연속 구간 확인. 그래서 그 연속 구간에서는 따라하세요. 연속함수의 극정조사. 둘 중에 하나를 쓱싹하면 돼. 근데 그 불연속 지점이 존재했었다. 불연속 지점은 극대극소의 뭐를 이용해서 정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직접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보통 이런 불연속점은 다항함수의 부강분할 함수라서 그릴 수 있는 함수가 그래서 그래프를 아주 확인을 합니다. 원래 뭐 좌미, 우미, 함수값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다항함수 나오게 그림이 되게 좀 쉽다. 자, 따라하세요. 연속함수의 극정조사. 따라서 원함수의 증가변화, 도함수의 부변화. 나는 이 표를 내가 외우고 있는데 이렇게 원래 이거 쓰고 내가 표를 그려주는데 여기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쓸 거니까 잘 들어두고. 자, 그 다음 2번은 조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빼먹지 말고 써라 라는 건데요. 교수님이 봤어요. 채워라. 미분하는 함수 f가 있는데요. x의 x값 1을 간다라고 알려줬어. 어떻게 해석하냐? 뭐에 의해서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그럼 되겠죠? 그렇죠.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집어먹죠. 따라서 함수값, 미분 개수 둘 다 얻어야 돼. 일단 그 값이라는 게 극점의 y좌표 라는 뜻인데 y좌표 b인 거 안 쓰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따라하세요. f, b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고 하면 따라서 극값의 정의. 극값이 뭐예요? 하면 따라서 극점의 y좌표. 정확히는 따라서 극점의 함수값. 함수값 y좌표 알려준다 안 쓰면 안 되죠. 극값의 정의. 자, 그 다음에 누구는 몇이다? 나의 얘가 몇이다? 왜요? 하면은 우리가 증명했잖아. 이름 붙이고 증명했지. 지금 이걸로 그냥 근거로 말해주면 돼. 뭐하고? 에 의해서요. 그거 몰라요? 증명을 해주고 다 끝났네. 진짜 그러네? 자, 그 다음에 역함수 존재 관련된 이건 좀 발상력이 오래 된다고 했었어. 도형 혹시 기억나나요? 맞아요. 자, 중간 과정이 하나 그랬어요.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 어때야 된다 그랬죠? 수학과에서는 기대는 그래서 여기서 따라하세요. 연속 1대1 이 두 가지를 만족하려면 따라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한다. 자, 조건에서 증가한다 그러면 식으로 지금 어떻게 해서 표시해요? 그렇죠. 이상. 증가는 이상이 되는 거죠. 항상 0 이상이거나 그런데 감소만 하면 그걸 어떻게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저희 개념 설명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와 원함수의 증가의 관계 시작은 따라서 도함수가 양수 이거는 우리가 뭐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증가. 이거 오늘 저번 시간에 증명했었어. 뭐 이용해서? 평균값점 이용해서 증명한 게 이거 있었어. 이게 항상 성립한다 해서 두 줄을 쓴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친구는 성립하지 않았어요. 성립하지 않았어.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은 어떤 증가함수 x가 있어? 이거 증가함수예요 라고 했으니까 증가야? 그럼 기울기 다 0보다 크겠네? 그럼 이 친구가 0보다 기울기 0보다 크겠는데? 반례가 되는 거야. 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반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증가하면 F'이 항상 0보다 크다고는 말할 수 없어. 머린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펴가지고 그럼 F'이 0 이상이면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의 반례 때문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등호 붙여서 써준 거야.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따라하세요. 범수가 양수면 F는 증가한다. F가 증가하면 범수는 0 이상. 이렇게 해서 펴줄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이거의 반례는, 이거 안 되는 반례는 뭔지 기억나요? 최근 뭔데? 맞아요. 어떤 구간에서 상수함수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기울기가 0 이상인 건 맞거든? 근데 x값이 커졌는데 y값이 커졌어? 안 커졌어? 안 커져도 상수함수 y좌표 계속 똑같잖아. x값이 커지고 있는데 y가 안 커졌죠? 증가함수. 그래서 기울기 0이면 0 이상이다? 다 증가겠지? 아니, 증가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반례가 돼서 이쪽 방향으로 안 되는 거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증가만 하거나 하면은 증가한다? 그러면은 내가 F가 몇 이상, F'몇 이상이다? 0 이상이거나 아니면 항상 어떻다? 그럼 얘가 참고로 다항 함수에서는 이렇게 놓쳐보세요. 이렇게 놓쳐보세요. 얘는 무조건 따라서 A가 양수면 증가만 한다. 예. 왜냐 보여줄게요. 리미트 x가 뭐가 되는 거죠? x 상승으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x분의 b 플러스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무한 들어가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 0 원소 따라가세요. 최고차로 묶어야 이 친구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 그럼 결국에 a가 양수면 어디로 가고? 플러스 무한대. a가 음수면 어디로 가요? 자, x가 무한대로 간다. 기하학적 의미에 따라서 그래프 오른쪽 끝. 무한대로 간다. 그래프 이렇게 가면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렇게 그려진 것 자체가 일단 증가합니다. 뭐가 됐다? 그럼 최고차에서 양수였다? 그럼 일단 오른쪽 끝에서 증가하고 있지. 근데 증가만 하다가 감소만 해야 된다고 했어? 근데 오른쪽 끝에서 증가하고 있어? 아, 이게 뭐만 하는 애구나? 증가만 하는 애구나?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또는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미분한 걸 쓰면 돼요. 3x제곱 플러스 2x 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 묶어내기 하면은 싹 다 소가되고 이 3A가 딱 남는단 말이죠. 3A x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최고차가 남는단 말이죠. 그러면 x가 무한 들어갈 땐 얘는 부호가 a가 양수면 이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죠? 그럼 따라서 계속 0 이상이거나 계속 0이야. 근데 x가 무한 들어가면 어디로 발산한대? 플러스 무한대. 그러면 플러스 무한 되면은 부호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쪽이니까 x가 무한 들어갈 때 플러스 무한대야? 전부 다 0 이상이구나. 0 이하 이거 불가능한데 항상 0이야? 불가능. 양수일 때 존재.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 추차계속이 양수면 증가만 하고
최고치한 계수가 음수면 뭐만 한다? 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왜 그런지 이해되니? 자, 있으면 개념을 잘 이해해보세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그래프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 해봅시다.